방금 소개받은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팡팡팡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썰렁하죠, 그죠? 아마 학생들이라고 한다라면 거의 누구나 한번 당해봐야 되는, 나중에 면접장에 가시면 얼얼한 자기소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혼자 강의하는 줄 알고 2시간짜리를 왔다가 질문도 여러분 많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1시간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 드리고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지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1시간 이내로 압축해서 좋은 내용으로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 목표는 여러분의 가슴의 온도를 1도 더 올리는 것을 목표로 오늘 이야기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나이가 30대까지도 꿈도 비전도 목표도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막연한 꿈은 있었지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치였던 것 같고 그냥 어렸을 때는 아버지처럼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서 제가 나중에 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지만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인생을 되게 무능하게 내 삶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으로 치면 현타인가요? 그런 것들을 나이를 30 넘어서 30대 중반에야 깨달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꿈을 가지면서 정말 뒤늦게 꿈을 가졌지만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제 소개는 뒤에서도 또 들어갈 거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이가 서로 다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서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꼭 하나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약 살아가는 사람이란다라면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게 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방향이에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내 삶의 의미가 없는 순간 우리가 동기부여 받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면, 출발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면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대학생 때는 저도 그랬고, 혹시나 대학생들이 있다라면 취업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내노라 하는 좋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먼저 상담받으러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저는 질문 중에가 2가지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다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총 7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동기 부분이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1도를 올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동기를 좀 불씨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꿈 목록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연말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계획을 세우기가 참 좋습니다. 사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한 해를 보내는 드라마틱한 일정이고, 여러분 삶에서 변화를 가지기가 아주 좋은 시기인 만큼 한번 계획을 잡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전 사명문, 그 다음에 비전 달성 전략, 마지막으로 실천 행동 다짐까지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모습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노숙자 같지 않나요?
그죠? 실제로 저 정도 수염을 2돌 정도 기른 건데요. 면도기로 깎으면 안 돼요. 상처가 나요. 대부분 칼로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깎으면 되게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노숙자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는 엄청난 가슴 뛰는 비전이 불타올랐을 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기 부산의 원동교라는 곳이 고향이었거든요. 저기에서 버려진 버스에서 무허가 주택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자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티 나니까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요. 저 때가 처음으로 제가 집을 산 겁니다. 경기도 일산에 30평대 집을 살고 정말 제가 꿈을 가지고 나서 열심히 진짜 살아서 말도 안 되겠지만 제가 전문 경영까지 하고 책도 쓰고 또 방송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출사표를 39에 세상에 내가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라는 엄청난 뜨거운 열정으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지만 아침 6시에 매일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서재에서 하루 종일 덮어쓰고 비전책을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거는 30대 중반에 경기도 삼본에 살 때였습니다. 딱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죠. 출근하고 나면 바로 퇴근하자마자 땡 하면 이렇게 왔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퇴근하고 지금 당장에 달려와서 아이를 보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원망했던 아버지처럼 나도 이 아이에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정말 다짐을 했었고, 최소한 이 아이에게 내가 기회를 박탈하는 아버지가 되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말 부부를 한 4년 반 정도 총 2번에 걸쳐서, 아니 3번에 걸쳐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하자면, 책 한 권으로 이미 이 책이 나왔던 책이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너무 많고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MBC에도 다큐멘터리에 2번 정도 주인공으로 나왔고, KBS 역사저널에도 이렇게 패널로도 나오면서 앞집, 윗집, 아랫집 아주머니들이 아저씨 백수 아니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날마다 보이니까 그랬는데 OTV 나오시대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제 언어 상태로도 KBS에서 제가 1년 정도 고정 방송을 했었고, 직업 방송도 한 1년 정도 매주 출연을 이렇게 한 2년 정도 총 방송을 하면 한 10년 정도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꿈꿨던, 그때 단칸방에 살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늘어놓으면 너무 자랑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즘은 자랑을 여러분 트렌드 플렉스라는 거 모르세요? 혹시? 플렉스가 이렇게 딱 쥐면 알통이 나와야 돼. 저 같은, 이분은 알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알통이 없는데, 이게 원래 나오는 건데, 흑인들이 힙합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잘 살게 되면 돈 딱 깔아놓고, 그죠? 롤스로이스 딱 타고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걸 플렉스 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하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플렉스가 아니라 지자랑한다고 이렇게 싫어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딱 진짜 이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전공이 영어였는데요. 나이 30 될 때까지 한 번도 해외를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개국 정도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곳을 갔고, 그 중에 한 번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꿈 목록에 없었던,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피렌체인데, 두오모 성당,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오는 저 연인들이 올라가고 싶은 성당입니다. 저기에 보이는데요, 이탈리아를 갈지 몰랐습니다. 일주 여행을 했는데요, 여기가 미켈란젤로 광장인데 참새 때처럼 사람들이 따닥따닥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시내를 봅니다. 근데 해가 지는데도 너무 아름답고, 제 인생에서 만약 딱 한순간을 멈춘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 멈추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더니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여행사에서 오셨어요? 하길래 아니요. 저희 가족끼리 그냥 자유여행 왔습니다. 이거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잠깐 칭찬을 하시더니 본격적으로 본인 셀프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가족분들을 19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비용도 본인이 다 내시고 그리고 25인승 차량을 타고 이탈리아 일주 열흘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가 깃발 들고 여행사 직원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따글따글 하면서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멋진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비용으로 보면요. 그때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될 건데요. 1억 정도가 될 겁니다. 19명을 이렇게 데려가려면 500만 원 정도가 패키지가 68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라면 이게 1억 돈을 낼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할아버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결단을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해왔던 익숙한 것들과 모두 결별을 해야 되거든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내가 힘들게 안 지내도 되는 그런 변화를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제와는 완벽한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미치광이라고 합니다. 미치광이. 절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도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정말 5년을 지냈습니다. 가족조차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애비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지금 같은 금요일날 저녁에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눈물이 빙 돌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전화 옵니다. 그래 오면 니 울고 있나? 그러면 경상도 남자인지라 저도 아니다 안 운다 전화 끊는다 끊어놓고 내가 진짜 이러면서 막 울고 우는 동안 전화만 안 받습니다. 이미 이제 눈물샘이 터졌기 때문에 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서 단 5분도 진짜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살았고요. 저는 정말 인생을 끝도 없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한 3년에서 5년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내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치열하게 안 삽니다. 영어 공부도요, 못하는 사람들도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한 3년만 하면요, 웬만한 수준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갔었고요. 여러분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체능 개념만 빼고 이런 것들 어떤 특별한 의대를 가야 된다든지 저기에 자격증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은 나머지는 싹 다 가능합니다. 진짜 99.9%가 다 가능합니다. 결단만 내리시면. 자, 꿈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인생은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 내가 부정적으로 살아요? 그럴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그냥 한 인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피할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나 운명의 여신에게 무릎 꿇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훌훌 털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아갈 방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아갈 방향이 없는 사람은 힘들다고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 처음에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안타까워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계속 그러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그런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허이허이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